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로 건강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사주는 내 삶의 환경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인체 장부의 특성과 건강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주로 파악하는 건강은 어느 기운이 많고 적음에 따른 기운의 쏠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치료의학이라기보다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사주 분석은 용이한 진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사주로 건강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수도 없이 많고 그 원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병과 수없이 많은 원인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모든 질병과 원인을 음양오행에서 찾습니다. 달리 말하면 동양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음양오행이 화합하면 건강한 것이고요. 음양오행 가운데 어느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허한 경우, 또 음양오행이 상극하거나 형충하는 경우는 질병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의 장수와 단명 원인을 생황사절에서 살피기도 합니다. 과유불급, 태과불급, 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생하는 것도 지나치면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극하는 것도 적절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십간 십이지에 연결된 오장육부와 신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 수록된 십간 십이지와 우리 신체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굴곡지지 않거나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오행을 모두 갖추게 되면 우선 성공적입니다. 물론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려면 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행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기운과 화기운의 조화입니다.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이것은 사주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행위적인 측면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연결됩니다. 비록 오행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지지의 수화 조화가 깨어져 편중이 된 사주는 사회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에도 상당히 껄끄럽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각 부문별 질병 현상과 신체 부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주가 서로 상극이 많고 일주를 극하는 구조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각종 질병과 사고가 따라붙습니다. 사주학에서의 극은 녹이고 막고 지르는 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신체에 적용하면 막힘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월간이 서로 합이 이루어질 경우는 어떨까요? 연간과 월간은 인체에서 사람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이곳이 합을 하게 되면 머리 부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두통, 정신질환, 우울증, 스트레스 등입니다. 사주가 혼탁할 경우를 보면 사주학에서 관살혼잡이나 재성혼잡 등 십신이 혼재해 있으면 순탄한 건강 유지가 잘 되지 않아서 질병과 우환이 많습니다. 오행이 서로 순환이 잘 될 경우를 보겠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오행이 화한자 일생에 재앙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의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되어 있으면 일생 질병이나 재난을 당하는 일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기신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병이 생기면 좀처럼 치유되지 않습니다. 기신은 일주에 좋지 않은 오행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병이 되어 입고가 된다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입고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땅속에 해당하는 글자는 12지의 진술충미로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일주가 약한 수로 되어 있는데 토가 많을 경우를 볼까요? 수는 음이고 신체적으로는 음낭이나 신장입니다. 토가 극을 하면 성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토는 인체에서 위장과 대장에 속하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위장병 또는 성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많아 금이 극을 당할 경우를 봅니다. 화는 불이고 심장이며 또 금은 폐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화가 약한 금을 극하게 되면 폐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즉, 기관지가 약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토가 많고 화가 약할 경우를 살펴볼까요? 화가 토를 생해주는데요. 화는 심장에 해당합니다. 약한 화가 강한 토에게 자기의 기운을 빼앗기는 것이니 심장이 약한 것입니다. 많은 금이 약한 토를 설계할 경우에는 위장이나 비장이 약합니다. 토는 위장 등 소화기 계통에 속하는데요. 토가 금을 생하는 작용을 하므로 약한 토가 강한 금에게 설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이 나쁩니다. 화가 많고 수가 약해서 건조한 경우에는 신장이 약합니다. 수는 콩팥이나 성적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데요. 강한 화가 수를 증발시키므로 신장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많고 목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목은 신체에서 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금이 약한 목을 극하거나 아예 목이 없다면 간이 나쁜 것입니다. 수가 많고 화가 약할 경우에는 심장이 약합니다. 화는 심장에 해당하는데요. 강한 수가 약한 화를 극하니 심장이 나쁜 것입니다. 토가 많고 화가 약할 경우에는 심장이 약합니다. 화는 토를 생하게 되는데요. 약한 화가 강한 토에게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심장이 나쁩니다. 목이 많고 토가 약한 경우는 위장, 비장 등 소화기 계통이 약합니다. 목은 토를 극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많은 목이 토를 극하게 되면 이곳이 약해집니다. 토는 소화기 계통이기 때문이지요. 금이 많고 목이 적을 경우는 탈골, 골절, 간이 나쁩니다. 목은 간, 팔, 다리에 해당하는데요. 약한 목을 강한 금이 극하면 이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주는 5월에 출생한 경금일주로 유금에게 겨우 의지하고 있네요. 목화의 태왕으로 인해서 화가 강한 여명입니다. 화기가 많아서 금이 허약한데요. 금을 전선으로 보고 화를 전류로 본다면 전류가 약해서 전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사주는 잘못하면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더운데 나가면 일사병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뇌출혈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강하게 뭐라 하면 까무러치고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은 기계로 보고 화는 윤활유로 볼 때 기름이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절염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수일주가 묘월에 출생하고 시지유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식상이 많아 일주가 약한 여명입니다. 초봄에 비바람이 심하니 중풍이 염려되기도 하고요. 연간 정화가 심장인데요. 정계충과 수국화이고 해묘가 승목이라서 목생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정화가 약해서 심장이 약합니다. 목이 간이므로 어떤 간이 놀라는 일을 하고 나면 심장이 약하니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해가 급각살, 묘가 단교관살이니 신경통 환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